모 의원이 건설사 대표이면서 국회의원을 해서 굉장히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예전에 몸담았던 회사나 혹은 자신이 형이 대표인 회사나 아들이 대표인 회사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충돌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에도 어떤 의원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심하게 말하자면 정경유착으로 인한 이해충돌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 플러스 이해충돌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 예전에 얘기했던 건설사와 언론의 유착 이야기까지 좀 간단하게 한번 또 훑고 지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 의원님,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누군지 알려드릴 수 없고 이분이 직접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집중 조명했었죠. 누군지 전혀 모르겠지만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부동산 보유 1위이신 분, 73억 올랐는데 나도 손해다. 플러스가 돼야 이해충돌이 있는 거지 집값이 올라가서 화가 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전편에 이야기했었죠. 요거는 뭐 경실련에서 이야기한 건데, 사실상 부동산 재산 평균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고 뭐 2배다 하는데 이쪽이든 이쪽이든 깔 건 까야죠. 여기도 부동산 재산이 평균이 이렇게 높더라도 한 명이 이렇게 많이 해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쪽 같은 경우도 많이 해먹는 사람들 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까린가는 깐다. 사실상 근데 이쪽이 많아서 그런 거죠. 보통은 특허, 기술 사용료, 아들 회사가 특허를 냈는데 이 정도의 기술 특허는 다른 데도 다 비슷한데 왜 굳이 여기에 많이 했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 순이익이 이만큼 나오지도 않던 회사였다라는 정도인데 갑자기 기술 사용료로 이렇게 메꿔줬더라. 합리적 의심이 간다 라는 거죠. 서울시 공사 400억 수주 하는데도 17개 회사가 1천억 담합을 했는데 최모 회장님이 본인이 다 한 거라고 뒤집어 쓰고 들어갔는데, 사실상 그 17개 회사가 있는 그 회사 단체의 전체의 회장이 누군지 모를 박 의원님이라는 거죠. 골프장 부지를 사는데도 갑자기 뭐 100억 더 올려받아서 원래 합리적인 가격보다 100억 정도 더 비싼 것 같다, 비싸게 산 것 같다. 그런데 그 명의가 어느 쪽으로 돼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행위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해충돌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특히 뭐 이런 것들, 서울시 공사나 이런 것들, 사실 이거는 뭐 담합이나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들끼리 헤쳐먹고 불법이면 잡아내면 되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확실히 이해충돌이죠. 그리고 국토위 소속이라는데 갑자기 다른 데에 가가지고 산업근로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니까 가서 압력을 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이 되느냐 라는 걸 보면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총선에 몇 명이나 출마했냐? 건설인만 27명 출마했다. 누군지 모르는 그분이나 건사년 출신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 그분이나 건설사 대표들 많이 출마하더라. 돈이 엄청 많이 되죠. 예를 들어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서 사방댐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말한 거 있는데, 사방댐이 뭐냐면은 강줄기 막아가지고 댐 만드는 건데 여기 토사를 막히면 위에 또 하나 지어야 되고 위에 또 하나 지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러니까 사방댐을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큰 사업 몇 개만 딱딱딱 해가지고 거기서 말썽만 맞더라도 그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하청만 받는 업체가 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해 충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 중에서 몇 명 당선됐을까요? 10명. 누군지 모르는 그분하고 건축사무소 대표, 건축사협회 회장 계시죠? 이게 뭐 국토부 출신들이고, 형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떤 토건 출신이었다. 종합건설 대표이사, 도시개발 대표이사, 종합건설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건설 중에서 국가 쪽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나머지는 건설업 관련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다. 저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정당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건설사 대표가 국회의원 돼서 내 회사에 이득 주는 일만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오히려 더 정당하게 내 회사로는 국가 산업이 안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위원 쪽, 어느 쪽이에요? 건설사 같은 경우는 국토위죠. 국토위를 얼마나 많이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그 국토위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잘 봐야 되죠. 어떤 사람들이 국토위냐? 여기 초선 3명은 할 수가 없죠. 초선인데 어떻게 국토위 출신이 될 수가 있냐. 그런데 요 7명 중에서 무려 6명이 국토위 출신이다. 19대나 20대 때 국토위를 했다라는 거는 이해충돌을 많이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중에서 3명이 지금도 국토위를 하고 있다. 한 명은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출신이었던 사람들 어떻게 했다 이런 거는 과거 거 굳이 잡아내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 국토위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에 나갔던 이 사람 말고도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지지하느냐, 그 다음에 사업 같은 걸 했을 때 국토교통부 출신이니까 연관된 회사로 가진 않겠지만 일정 회사에 많이 몰아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도 공직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났고 그런 의혹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그 의혹에서 조금이라도 확정난 죄가 있으면은 사실상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법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타당한 생각이죠. 특허 비로만 해도 30몇 억이고 공사 수주만 해도 400억짜리 막 따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남겨먹었죠. 물론 합리적인 경쟁에 따라서 따낼 수도 있었겠지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지금처럼 의혹만 넣지 말고 거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조사해서 누명이면 벗겨주고 아니면은 깜빵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건설 마피아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국토위에 건설사 대표들이 들어가고 또는 얘기했던 뭐 건사년 혹은 주사년, 이런 대표적인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벌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구성되면 구성될수록 건설사에 유리한 법이 나타나게 되죠. 자, 건설사에 유리한 법이라는 건 뭐예요? 분양가가 올라가는 법이고,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안 좋은 법이 통과되기 십상이다 라는 거죠.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 때 뭐 통과했다? 부동산 3법이죠. 통과되고 나서 얼마나 올라갔다? 수주액이 50% 가까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게 유지되고 있죠. 분양가 강제로 낮추지 않는 이상은 건설사들만 굉장히 이익 보는 구조를, 이거는 한번 만들어놓으면 이게 잘 깨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다시 분양가 상한제 만들어서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경유착 예전부터 했었죠. MB 정권 때 정경유착으로 얼룩져 있다. 공무원에 청탁해서 건설사로 거액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경유착은 얼마든지 심각하다. 이렇게 얼마든지 심각한데도 플러스로 뭐가 있다? 저거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는 양호하다. 그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정책을 결정해서 자신에게 이해 충돌이 났을 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을 내놓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없는 이상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국가 쪽으로 올라가서 하면은 하나만 따내도 뭐 1, 2억이 아니라 수십 수백억이 움직이는데 그런 거는 다 환수해야 되죠. 제가 건설사와 언론의 유착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죠. 특히 지역 언론, 점령한 건설사들, 이런 데들이 다 지금 건설사들이 제1주주다. 제1주주한테 거슬리는 기사를 낼 수 있냐. 대부분은 찬양하는 기사를 내겠죠. 이 건설 마피아가 얼마나 강력하느냐,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가리지 않고 냈었어요. 기자들 취재 내용들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위에서 압력 들어와서 내리게 했다든가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위에 상위층에서 막았다든가 이런 내용을 적나라하게 갔더니 올렸던 거 바로 내리게 만들었다. 유튜브에 압력 줘서. 건설 마피아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건설이죠. 여기서 모 방송을 사익 편취에 활용했다 라고 하면서 사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등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왜 여기를 공격했을까요? 여기서 여기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건설사가 우리를 인수하려고 그래? 이것들이 하면서 겁나 까기 시작했다. 호자를 반만 썼는데 이 건설이 굉장히 까였다. 그러면서 여기 예전에 뭐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 그 전까지 100건 냈었다. 그러면은 인수 후에 같은 기간에 뭐 500건의 기사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기사가 뻥치게 되고 막 1, 2면 도배하고 회사 연역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니 사회적으로 좋은 일 많이 했니 이런 찬양 기사들이 갑자기 막 뜨기 시작하고 그런다. 인수하게 되면은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은 건설사가 언론을 인수해서 이해충돌이라는 게 공적인 내용과 사적인 이익이 부딪혀서 그쪽에서 사적으로 가게 되면 이해충돌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죠. 공적으로 정확한 기사를 보도해야 하는 거랑 사적으로 이 건설사에게 이익이 나는 기사를 보도하는 거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났을 때 사적으로 건설사를, 왜냐면 1주주니까 건들 수가 없으니까 옹호하는 기사들만 쓰게 된다라는 거죠. 뭐 검찰 고발 당하면 그 검사 까는 기사 쓰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이해충돌이 많이 되는데 저런 데는 완전히 건설사 꼬봉짓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창 까던 언론 중에 하나가 지럴드 경제라고, 거기도 인수된 데니까 방송사를 소유하면 방패막이로 사용할 수 있고 공공입찰 때 언론사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사업권을 따내기도 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정치인을 압박한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싶어요. 근데 시장이 거부했어요. 그러면은 언론에서 시장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계속 의심들게 만든다. 그러면은 시장이 승인해서 얘네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뛰어들어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든다.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법 대표 발의했다고 그랬죠. 고위공직자 중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심사 받도록 하자. 뭐 심사 받자는 거지 무조건 내놓으라는 건 아니죠. 요런 경우는 이게 부정한 방법이었냐 부정한 방법이지 않았냐 따져서 심사를 받는 게 핵심이죠. 그냥 예전에 뭐 했던 것처럼 무조건 내놔라. 이거는 사실상 공무원 말고 공직자들 중에서 뽑혀서 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책에 맞게.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고위 공무원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을 썼느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혹은 세종 같은데 청약을 받을 때 공무원 특별 공급을 받아놓고서 거기 살지 않고 그것을 투기로 이용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가야죠. 지위 박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승진을 금지시킨다든가. 이거는 거기 가서 살라고 특별 공급을 줬더니 그걸 투기에 이용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심사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건설 마피아들의 이해충돌이 심각하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언론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보고 관련법이 더욱 강력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에 의해서 자기한테 이득되는 거 했다. 그러면 옷 벗어야죠. 공무원도 옷 벗어야죠. 언론도 해야 되죠. 딱지 붙이든가. 이해충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언론입니다 하고 일면에 내고 인터넷 기사에도 맨날 요 괄호 써가지고 이 언론은 그거 기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줘야죠. 뭐 관련법을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심리가 당연하고 뭐 집값이 당연히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하고서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그 인간들도 보통은 이해충돌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서 강화를 했어요. 9.13 때. 그러면은 2018년이죠. 그러면 앞으로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고 하니까 유지하세요 라고 말해놓고 본인들은 팔고 빠지더라. 더 사도 돼요 해서 수수료 받고 하더라.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 못하고 그냥 집값만 그래서 오르고 그래서 내리고, 집값이 오르는데 양도세를 더 내면은 이익을 못 보는 거죠.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냐. 지금 부동산 유튜버들 왜 잡느냐, 블로거들 왜 잡느냐, 이익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오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곳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할 망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언론들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적폐들이 청산되고 나면 지금 같은 힘든 시기는 오지 않는다. 못 잡으면 지지율 끝인 거고, 이번 대통령도. 그러니까 할 때 확실히 해서 무조건 잡아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